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7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윤 법무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개인 파산으로 신청하셔서 면책을 받아들인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대전에 거주하시는 분이어서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했었고요. 파산 선고는 잘 받으시고 면책 절차도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채권자 쪽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보험회사였는데요. 이분이 과거에 한 10년 전쯤에 무면허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내셨어요.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이게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의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무난하게 면책 결정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판사님께서 면책 결정문에서 왜 이분이 채권자 이의가 들어와서 비면책 채권이니까 면책 불허가를 해달라고 하소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님이 면책 결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이렇게 기재를 해서 내보내 주셨던 사건이 있어서 오늘은 그 판결문 내용을 읽어드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대전지방법원에서 받았던 그 결정문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제가 면책 결정을 받았던 그 결정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문에서는 채무자를 면책한다라고 결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후에서는 서너 줄 정도로 간단하게 결정문을 작성을 하시거든요. 판사님들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서 면책 결정을 한다, 이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기재를 하세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채권자 쪽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계세요. 내용을 보시면 채권자 DB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채무자가 2011년 1월 15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법행위 채권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를 면책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한다. 근데 판사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나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 채권인지 여부는 면책 결정 이후 그 채권에 기한 이행 청구 또는 강제 집행의 절차에서 문제되는 것으로, 만일 위 채권자가 주장하는 대로 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일 경우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 이후에도 위 채권자는 이를 주장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비면책 채권이 채무자의 채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채권자의 주장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문과 같이 면책을 결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기재하고 계시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비면책 채권인지 여부는 회생 파산을 진행하시는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개인 파산 절차는 비송사건 절차거든요. 그래서 실체법상 청구권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면책 채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지금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사전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할 수 있을지라도 일단은 면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상담할 때부터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지도 않아요. 이분이 무면허 운전이긴 하지만 사람이 다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물건만, 자동차만 파손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비면책 채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채권자 쪽에서 이렇게 좀 잘못된 이의 신청이 들어왔던 것인데 판사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그 개인 파산을 진행하다 보면 최근에는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있냐면, 자영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던 사장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장기간 장사가 잘 안 되시니까 사업을 접고 어쩔 수 없이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 여러 거래처를 거래를 하고 계셨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거래처 쪽에서 사기죄로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고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죄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분이 면책을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면책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정말로 사기죄 고소가 되어서 실제로 형사처벌이, 사기가 성립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면 면책 결정 이후에 채권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서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 비면책 채권이다라는 결정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재판부에서는 채권자가 이게 비면책 채권이다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면책 불허가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채권자분이 오히려 연락이 오신 경우가 있어요.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게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 그래서 나는 이의 신청을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 의뢰를 정중하게 사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의 신청서를 써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뻔하거든요. 이의 신청서를 이게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니까 면책 불허가를 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아무리 해봐도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파산법원에서는 그 이유 때문에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를 할 수는 없어요. 이분은 차라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셔서 그 소송 절차를 통해서 비면책 채권이다라는 걸 다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비면책 채권 면책 불허가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관련해서 판사님께서 직접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신 결정문이 와서 이 결정문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비면책 채권과 면책 불허가 사유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일단은 그럴 수 있을지라도 개인 파산을 신청하실 때는 채권자 목록에 당연히 다 포함하셔서 같이 신청을 하셔야 되고 면책 결정까지 받으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제가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과 공유하면 좋은 얘기를 잘 찾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